부산의 미래를 전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지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부산은 지금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봅니다. 동해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어딜 가나 브렉시트 얘기가 예.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일이죠. 네, 영국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결국 이 국민들이 탈퇴를 선택하면서 지금까지도 지구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브렉시트 문제 또 얘기해봐야 될 텐데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난 일주일 동안 그 SNS를 포함한 국내외의 각 언론, 미디어 매체들이 워낙 많이 언급해오고 있고 또 지금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세계 주요 국가의 정상과 정부들로부터 향후 전망과 대책이 연일 보도에 홍수를 이루고 있어서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영국이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하기까지는 그 절차상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최장 한 2년까지 시간이 헤쳐나가야 될 그런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네. 당장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주도했던 카메론 영국 수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그 정상회담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현지 시간으로 네. 28일, 29일 이틀간 열리는 걸로 돼 있는데 29일에는 물론 영국을 제외한 27개국만 그 정상들이 모여서 브렉시트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국이 좀 대접이 소홀한 그런 좀 아쉬운 거 있겠죠. 네. 어쨌든 앞으로 최종적으로 영국이 유럽연합과 결별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남아 있고 영국의 국내 사정도 만만치 않아서 지구촌의 운명은 브렉시트 자체보다는 네. 국제사회가 어떻게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공동 대처하느냐에 네. 달려 있다는 그런 사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이 교수님께서 영국 국내 사정이 만만치 네, 네. 않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정인가요? 예, 우선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갈등은 영국의 전통적인 지역 갈등에 더해서 세대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연합 왕국이라고 하죠. 사실 영국의 공식 명칭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라고 하죠. 아주 깁니다. 네. 브리튼 섬과 북아일랜드의 연합왕국 이런 정도 되는데 여기서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북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지역 갈등뿐만 아니라 그간 계속 지적돼 왔었는데요. 수도인 런던과 여타 지역 간의 지역 갈등의 골이 깊었음이 이번에 증명됐습니다. 네. 런던의 잔류 지지가 스코틀랜드 다음으로 컸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세대 갈등은 18세에서 24세까지의 탈퇴가 27%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점점 증가하더니 45세 이상에서는 탈퇴 지지가 역전되다가 65세 이상에서는 60%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영국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부모 세대가 다 망쳐놨다고 그렇게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20대 초반의 투표율은 36%에 그쳤습니다. 네. 65세 이상 투표율이 83%였다는 걸 감안하면 절반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어떤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대 초반에 투표율이 35%밖에 안 됐네요. 네, 정말 네.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지 않은 책임 젊은 세대들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투표 결과 정치인들은 지금 그 책임이 없는지 지금 어떤 물론 상황입니까? 지적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무책임을 많이 지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해가 되는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을 비롯해서 이번에 브렉시트를 선동했던 네. 선동이라고 할까요? 많은 영국 지도자들이 그 대상인데요. 이들이 탈퇴하면 금방 유럽연합의 분담금으로 납부했던 것이 복지로 돌아오고 일자리를 빼앗겼던 그런 이민자들이 당장 돌아가고 또 네. 탈퇴하면 영국 경제가 그래도 큰 영향 없고 오히려 더 나아질 거라고 선동을 했었는데 당장 파운드화가 곤두박질하고요. 네. 막상 탈퇴 결과가 나오니까 탈퇴를 뭐 서두를 필요 없다고 그러고 또 말 바꾸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청원도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할지 이참에 아니면 독립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유럽연합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네.
네.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북아일랜드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아직 영국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지는 가봐야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영국 내의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방금 국민투표 다시 해야 된다 주장이 일고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하고 싶다면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뭐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불가능한 건 그 아니지만. 쉽지 않겠죠. 그게 그렇죠. 민주주의가 한번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네. 또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래서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먼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경제와 정치 안보를 한번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정치와 경제는 동전 양면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네. 경제적으로는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같이 세계 금융시장의 양대 축이 바로 런던이었는데요. 런던이 네. 그런 역할을 아마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의 기업들이나 유럽의 본부들이 런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거 이탈해서 유럽 본토의 파리나 베를린으로 옮겨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영국 파운드화의 약화를 가져오고 상대적으로 파운드 이외의 세계 통화의 가치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들이 큰 거죠. 네. 그렇다면 이 파운드 이외의 화폐 중에 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화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생각하면 유로가 있겠지만 영국처럼 어려움에 처할 유럽의 유로가 상승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면은 달러나 엔화로 몰릴 텐데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싶은 거는 엔화입니다. 실제로 아베 정부 들어서 지난 4년간 정책적으로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서 수출 촉진을 해서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소위 아베노믹스를 강력하게 아베 정부가 추진해 왔거든요. 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 브렉시트 때문에 엔화 가치가 단기간에 4년 동안 내려갔던 게 다시 회복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의 많은 부분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에게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뭐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웃이 어려운데 나 혼자 언제까지나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지구촌 네. 사회에서. 그래서 브렉시트 때문에 세계의 경제 회복이 지체되면 전체적인 장기 불황이 불가피하고 또 그것이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가 세계적인 장기 불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한국 경제가 구조와 그 체질을 개선하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하지 네.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 안보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가 더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안보적인 영향인데요. 네. 사실 경제는 지구촌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촌 공동 대처의 역할이 큽니다. 그렇지만 안보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 등 소수의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면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촌 리더로서의 미국의 레임다운 현상이 아마 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라고 해서 세계의 어떤 지역보다도 아시아를 중시하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 왔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유럽연합이 미국과 보조를 잘 맞춰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미국은 이 유럽 연합을 또 영국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잘 관리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네. 영국이 나가면 미국으로서는 영국이 있을 때보다 유럽에 더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관심을 좀 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좀 더 한반도나 북핵 무기 문제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어저께 지난주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 갔다가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했다는 사실을 확인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찜찜한 겁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미국의 위협이 되는 이런 것들을 굳이 북한이 이런 기술에 근접했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해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견제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좀 더 미국이 앞세워서 일을 해나갈 수가 있고요. 그럼 일본을 앞세우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G20의 멤버이기도 하니까 중견국으로서 이참에 좀 더 국제사회에 너무 보호무역, 배타주의에 좀 유혹되지 말고 이럴 네. 때일수록 세계주의에 입각해서 자유무역을 좀 더 이렇게
공동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힘을 합하자 하는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주면 우리의 정치 외교적인 역량도 과시할 수 있고 좋은 또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브렉시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지구촌 뉴스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사실은 알려주시죠. 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속보가 맞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스탄불에서 테러가 또 크게 일어났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28일 네네. 밤 한 10시경에 이스탄불의 아타투르크 국제공항에서 IS 소행으로 보이는 폭탄과 총격으로 한 36명 이상이 사망했고 140명 이상이 또 부상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스탄불은 터키의 대표적인 관광지고 또 이 아타투르크 국제공항은 한국의 국적기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큰 국제공항입니다. 네네. 그래서 브렉시트 등 이렇게 국제 경제가 술렁이고 어수선할 때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대테러 대책이나 어떤 치안, 안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더 네.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국제사회 이슈들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현 교수와 함께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